어제 원유철 대표는 노동법 타결을 위해 4개 법안을 협의하여 처리하자고 제의를 하였으나 이종걸 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양과 협상에서 의원님께서는 좀 모르고 있으셨다라는 조간 보고죠. 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원유철 대표한테 못 들으신 건가요?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청와대로서도 언질 못 받으신 다른 질문 하십시오. 없으면 가겠습니다. 자, 유병수 기자, 저 장면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기자들이 정말 짓궂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필요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지만 잘 아는 사이에 난처한 질문을 뭐 끝도 없이 이어가네요. 정말 궁금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질문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12일 날 원철 원내대표가 그 과테말라로 특사를 가게 되는데요. 네. 가기 전에 이종걸 그 더민주 원내대표와 만나서 노동 5법 관련한 그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 5법 중에서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두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되니 이 중에서 기간제법을 빼고 파견법이라도 통과를 시켜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네네. 그 다음날 그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김정훈 정책위 의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벌써 그 과테말라로 날아갔고요.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그 얘기를 처음 그 자리에서 들은 겁니다. 또 이인재 최고위원이 이 노동개혁과 관련된 주무 최고위원인데 이 이인재 의원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온 지 1시간 뒤에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5가지 법 가운데 하나 빼고 4가지 법은 꼭 통과시켜달라고 이제 수정 제안을 한 내용을 밝혔지만 원내대표만 알고 당대표는 몰랐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담화에서 대통령이 그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기 1시간 전쯤에 김무성 대표는 알았다는 상황이고요. 그 전날, 최소한 그 전날 이전에 원유철 원내대표와 친박인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그 내용을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안까지 했다가 거부를 당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의 주무 지도부 인사입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특히 노동개혁법 통과를 위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데 그 부분을 김무성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인 배척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대표가 배제됐다. 그리고 청와대와 친박의 원내대표가 교신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했다. 자, 저런 장면 때문에 뭐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당대표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비박과 친박 사이에 갈라진 그런 관계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김무성 대표 굉장히 정신없겠습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질문도 받으랴 다양한 요청들 총선 앞두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 위해서 내 식구부터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사례가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네. 그 김무성 대표가 지금 상향식 공천을 계속 주장을 하고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식구들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사실 섭섭한 얘기를 듣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그 김무성 대표에게 원외에 있는 그 전직 의원 중에 안형환 의원과 권오을 의원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특히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선 의원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15대 때부터 같이 의정 활동을 했고 18대, 19대에는 낙천을 같이 당했던 그 아픔도 같이 나눈 사연입니다. 공천을 못 받았던 아픔을 2번이나 같이 했었기 때문에 부쩍 가까워졌겠군요. 네, 그리고 재작년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김무성 대표 캠프의 선대 본부장을 맡아 대표 당선의 역할을 톡톡히 한 인사인데요. 자, 이런 권오을 전 의원 그리고 스스로 이제 비서실장을 했던 안영환 전 의원 이 두 사람이 캠프 선거 사무실 엽니다. 그러니 제발 좀 와주십시오 하는데 그걸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오을 의원 같은 경우는 경북 안동에 지금 출마를 했고요. 또 안형환 의원은 송파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의 측근으로 불린다는 것이 특히 당내 경선에는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에 초청을 한 것인데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그 상향식 공천에 대한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오해를 받을까봐 거부를 하고 사양을 하니까 매우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가깝다고 사무실에 갖추면 사람들이 이거 가까운 사람 챙기는구나. 네. 공천 결과 상향식 공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랬다는데 뭐 대단히 섭섭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당 출입 기자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이 네. 상황에 관련해서. 그랬더니 김 대표가 한 석 달 전쯤부터 권 전 의원과의 자리에서는 사진도 안 찍으려고 사진 찍지 말라고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내라도 개소식에는 그럼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보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권 전 의원 측은 이제 서운해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혹시 말 그대로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지금 안동이 워낙 박빙의 3파전을 벌이고 있어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는 절박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섭섭하실 것 같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와 직접 관련된 건 다 이렇게 봐주면서 원칙을 바꾸면서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저는 저기 김무성 대표가 네. 굉장히 비난을 받더라도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잘한다고 보고 도와줄 그렇게 박빙이라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권오을 의원이 네. 만약에 혹시라도 섭섭해 하더라도 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네. 뭐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미안함을 표시하는 건 그건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네. 제가 볼 때는 대외적으로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이 아마 줄을 설 텐데 네.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실제로요, 김무성 대표가 자기와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이 줄을 서긴 쓰나 봅니다. 실제 며칠 전에 서울시당 행사 때 이런 장면이 공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자, 사진 찍어주는 거 뭐 흔쾌히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참모들한테는 잘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 장면 보시면 얼마나 요구가 많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확인합니다. 질서를 잡읍시다. 좀 사진 필요하면 내가 다 찍어드릴 테니까. 좀 뒤로 가, 좀 뒤로. 이 정치파 이래가지고. 네, 정치권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건 이렇게 하는 것 부인까지 참석해달라는 건 뭐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쨌건 이 상향식 공천에 이 정치적 생명의 일부를 건 김무성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번에 험지 출마 가지고 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안대희 전 대법관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을 두고 지금 김무성 대표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받는 모양새까지 갔었죠. 네.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은 오늘 어제입니다. 어제 부산 해운대, 본인이 원래 출마하려고 했던 부산 해운대에 내려가서 그 선거를 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와줬던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상 부산 해운대에서 이제 떠나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일단 서울에 올라오게 될 거고요. 이번 주 안에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거론되는 지역은 마포갑 혹은 동작갑 또 광진갑 이 세 군데 정도에서 한 곳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예측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마포갑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 아닌가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있었죠. 그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당협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기가 왜 험지입니까? 내가 다 이겨놨는데 라고 말하네요. 그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안대희 후보를 영입인사로 불려요.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경우 험지 출마를 빙자한 또 다른 전략공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각고의 노력 끝에 승기를 잡은 대표적인 지역이 마포갑이다. 절대 이제 험지가 아니다. 자, 이제 빨간색 이제 야외복 입고 열심히 활동하다 이제 온 모양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당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누구를 따르냐 누가 울고 이런 말이 생각나는데요. 네. 강승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열심히 닦아서 상향 공천 믿고 네. 이제 그 여론도 많이 돌려놓고 했는데 갑자기 안대희 전 대법관을 갖다가 마포갑에 나가라. 이거는 결국
그 김무성 대표의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 나간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원들이라든가 아까 뭐 김무성 대표하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난리라는데 네. 이게 안대희 전 대법관에 오면 김무성 대표의 뜻이라는 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거 뭐 상향식, 하향식이 불문하고 그럴 때 강성규 후보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공정죄입니다. 이런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김무성 대표가 네.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이 네. 원칙인데 원칙을 무너뜨린 순간에 네. 자신이 이때까지 주장해온 모든 게 허물어지고요. 네. 그다음 당원들의 어떤 이번에 그 공천 룰도 겨우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김무성 대표의 이때까지 노력이 전부 다 헛수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좀 섭섭한 사람이 있더라도 네.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입 인사라고 하면 100% 여론조사만으로 마포갑에서 두 후보가 붙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룰대로라면 70%만 여론조사고 30%는 당원의 뜻을 따른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한번 정했으면 다 같은 정해야지. 네. 어느 곳은 내가 전략공천했으니까 다르게 하고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자, 사진 가지고도 이제 원칙을 지키려 했던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지키려 했던 김무성 대표인데 마포갑 정리가 좀 되겠죠.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고요. 다른 패널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